적이 내게 주는 피해보다도, 원수가 내게 주는 피해보다도 자신의 그릇된 마음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 소치는 것을 업으로 삼은 한 목동이 있었다. 그는 어렵게 생계를 잇고 살면서도 부처님의 설법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목동은 부처님과 스님들께 점심 공양을 올렸다. 목동은 공양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냥꾼이 쏜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냥꾼은 전생에 목동에게 살해당했던 사람으로 그와 원수 관계였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저 사람이 부처님과 우리에게 공양 올리지 않았으면 오늘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들 때문이 아니다. 대체로 도둑이나 원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생에 그가 지은 업보가 너무 지중해서 그 갚음을 받은 것이다. 위의 내용은 전생에 지은 업보를 현재 받는 과보이다. 불교에서 업보는 세 가지이다. 현재의 과보를 다음 생에 받는 순생보, 현생의 업을 지어 현생에 받는 수년보, 악행이 너무 지중해 여러 생에 거듭해서 과보를 받는 순후보가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년보이다. 현재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쌓았다면 현생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진리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유는 당대의 학자여 재상을 살았던 인물이다. 또한 불교 신자로서 불교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배유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배유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댁에 을탁해 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 관상가가 외삼촌에게 저 두 아이의 관상을 보니 빌어먹을 거지 상입니다. 이 집에 계속 아이들을 두면 이 집까지 풍비박산 납니다. 라고 했다. 형제는 외삼촌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했다. 그러다 형제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유는 절 앞에서 진귀한 보물과 거액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 보물 주인은 아들이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할 처지였는데 배상금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해서 관가에 가는 중에 실수한 것이다. 한참 뒤 보물 주인이 혼비백산하며 찾으러 왔는데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보물 주인의 아들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몇 년 뒤 배유가 외삼촌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예전에 그 관상가를 만났다. 관상가는 배유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비록 너는 거지로 살았지만 어린아이인데도 마음을 잘 쓰고 살았구나. 옛날에는 너의 관상을 봤으나 오늘 너의 심상을 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타고난 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 인생길이 달라진다. 불교에서 업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생은 주어진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업설이다. 모든 일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점집에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주, 관상, 수상 등을 보기 위해 점집을 많이 다닌다는 통계가 있다. 삶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짊어진 십자가는 똑같은 법이다. 자신만 힘들게 살지 않는다. 견디며 살자. 수년 전 우연히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인생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마쓰시다는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경영인으로 일본 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경영의 신이라 불린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며 살았다. 23세에 작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내셔널, 파나소닉 등의 회사를 일구었다. 살아생전 그가 한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늘이 내게 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 허약, 무학입니다. 이 세 가지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무슨 축복이 됩니까? 모두 불행의 요소인데요.
나는 가난 덕분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타고나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살아오는 동안 건강이 얼마나 최고인 줄을 알았습니다. 셋째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는데 이 때문에 배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어린 시절로 돌린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 배우지 못한 탓, 자본이 없는 탓 등등 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면서 자신 밖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것이요. 자신이 짓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인생의 키워드를 자신으로 바꾸어라. 한마디로 행복도 불행도 자신이 만드는 법이다.